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터 분석과 베이스 정리의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된 김천고등학교 수학과제 연구 2조입니다. 우선은 서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지의 일생인데요. 베이지는 1701년에서 1702년 사이에 영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장로교 목사로 활동한 적도 있고요. 1761년에는 병사로서 군역을 지닌 경력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두 개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베이즈라고 하시면 가장 유명한 게 베이즈 정리일 텐데요. 그 베이즈 정리의 내용을 담은 책의 출판 과정입니다. 먼저 베이즈의 논문 작성 이후 베이즈가 사망하게 됩니다. 리처드 프라이스가 이를 발견하고 학회에 등록을 하며 라플라스가 이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베이즈 정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2반 15번의 유성민입니다. 먼저 확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확률은 일단 도박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화면에 쓰여 있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파스칼과 페르마가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고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학 확률적 원리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가 당시 확률 체계들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고전적 확률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은 베이지 정리에 대한 발표이므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베이지 정리의 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베이지는 당시 목사였는데요. 이때 휴미라는 사람의 충격적인 책이 하나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베이지는 이 책을 보고 역확률, 즉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한 확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수학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것이 이 베이지 정리입니다. 베이지 정리가 이제 혁신적이다, 새롭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만연했던 확률관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로 퍼져있던 확률관이 빈도주의였는데요. 빈도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동전을 던지면 앞면은 50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빈도주의입니다. 확률이 있으면 그거에 딱 맞게 뭔가가 이제 나올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바라보는 관점을 베이지는 귀납적인 사고로 이제 끌어왔습니다. 사전 확률을 가지고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말이죠. 어느 정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베이지 정리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베이지 정리고, 쓰인 기호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이지 정리 유도는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베이지 정리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몬티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몬티올 문제는 TV 그 퀴즈쇼 프로그램이었던 몬티올 쇼에서 이제 나온 문제라서 몬티올 문제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참가자는 이 세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만약에 A 문을 골랐다고 가정했을 때, 참가자는 쇼 진행, 그러니까 흥미를 위해 그 C에 염소가 있다는 것을 참가자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참가자에게 질문을 줘. 질문을 받은 참가자는 선택한 A 문을 그대로 밀고 할 것인지 B 문으로 선택을 바꿀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세 문 어느 쪽이든 이제 들어있을 확률은 3분의 1로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바꿨을 때가 이득인지 바꾸지 않았을 때가 이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 우리 직관과 많이 다릅니다. 선택을 바꿨을 때가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 때보다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직관과는 세상이 꽤나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이지 정리를 다르게 한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제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는데도 흔히 사용이 됩니다. 위에 제시된 상황일 때, 제가 양성 판정이 됐다, 코로나라고 해보죠. 이 병이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 제가 진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걸렸을 때 99%, 걸리지 않았을 때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이 98%인데,
베이지 정리를 써보면은 이 확률 직관이 뭐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두 번 감사를 받아봤지만 두 번 다 양성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0%를 겨우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전 확률을 가지고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뭐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확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선 통계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자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통계학의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증대됨에 따라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통계학이 쓰이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에서의 통계학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측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기존의 통계학과 베이지안 통계학의 비교입니다. 이 빈도주의 통계학이 기존의 통계학에 해당하는 것이고 베이지안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을 통해서 바라본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빈도수의 통계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확률은 빈도에 의해 해석된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베이지안 통계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확률을 가설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도주의 통계학에서는 모수는 고정되어 있고 이 분포로부터 다양한 자료가 확률적으로 산출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고 베이지안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모수를 확률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확률에 대해서 확률을 통해 구하려 하는가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대입을 통해 구하려 하는가입니다. 확률을 통해 구하려 하는 것이 방금 보여드린 베이지안 통계학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대입을 통해 구하려 하는 것이 빈도주의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안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베이즈 정리에 기반해서 선험적 확률을 사후 확률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가능도 추정과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최대 가능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 사후 확률 추정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을 반영합니다. 당연히 이 최대 가능도 추정이 빈도주의론에 해당하고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이 베이지안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이 선입견에 대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동전을 한번 조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60번 나오고 뒷면이 40번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101번째 동전에 어떤 면이 나올까라고 물어보면 이 최대 가능도 추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면이 60번 나오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60%, 뒷면이 나올 확률 40%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온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대 사후 확률 추정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확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이죠? 네, 2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신다면 50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이고 50에서 좀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번째에 뒷면이 나와서 이 뒷면이 나온 획수가 좀 더 올라가야 이 두 개의 값이 결론적으로 5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101번째에 나온 것은 뒷면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최대 가능도 추정과 최대 사후 확률 추정의 단편적인 예시를 통한 비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이 최대 사후 확률 추정입니다. 다음은 베이지안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안 딥러닝에서는 이 선험적 확률은 사후 확률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해진다는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확률에 대한 정보가 무한대에 가까이 늘어날 경우 확률은 점점 더 정확해지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선험적 확률은 이제 저희가 오늘의 날씨가 맑을 때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후 확률에 대한 정보로 저희가 날씨가 맑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혹은
날씨가 맑은 날 다음 날에 똑같이 날씨가 맑을 확률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당연히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값은 더욱 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 확률은 사후 확률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지안 딥러닝의 의의는 기존의 딥러닝이 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안 딥러닝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를 맹신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합니다. 이를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면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기존의 딥러닝, 그리고 오른쪽이 베이지안 딥러닝인데요. 제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이 가중치입니다.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고 가중치가 확률 그래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력값이 달라지게 되면은 만약에 기존의 딥러닝을 사용할 경우 입력값이 달라지게 되더라도 가중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출되는 값이 입력값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지안 딥러닝에서는 가중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로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입력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 가중치가 바뀌게 되면서 입력값이 즉각적으로 이 결과값이 입력값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지안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하게 된 2050 이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양자역학의 개념과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청산가리 같은 유리병, 방사성 물질 라듐, 방사능 검출기, 그리고 망치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상자는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라듐이 붕괴하면 방사능 검출기는 이를 탐지하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서 청산가리가 유출됩니다. 1시간 뒤 라듐이 붕괴할 확률이 50%라면 1시간 뒤 상자를 열었을 때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1시간 뒤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지 않을 때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보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도 애매해 보일 수 있는 이 말은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실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처럼 양자역학은 여타 과학적 이론과는 달리 애매합니다. 정답은 나오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적 세계에서의 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동함수라는 것을 사용하지요. 만약 어떤 전자의 물리량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과정의 주를 이루고 있는 물리법칙을 이용해 파동함수의 변화를 계산하여서 관찰하고자 하는 물리량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동함수조차 많은 과학자들은 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 또는 수학자들은 양자역학과 확률을 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확률은 모든 조건부 것들을 더해서 1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자역학은 이 조건 대신 이 조건에서 절대값을 씌운 뒤 제곱을 하고 이를 더한 값들이 1이 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즉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확률이 음수가 되고 복수수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지안 양자역학은 베이지 정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베이지 확률은 그리고 관찰자의 경험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률은 크게 베이지 확률과 빈도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주의는 이의 객관성과는 달리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베이지 확률이 실제 사건에서의 데이터 수집에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우리 일상생활, 즉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베이지안 정리, 베이지 확률을 이용해서 이를 다른 시각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베이지안 양자역학을 우리는 큐비즘이라고 부릅니다. 큐비즘은 기존의 파동함수인 빈도 확률을 베이지안 확률로 전환하고 파동함수를 그저 수학적 도구로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를 그저 수학적 도구로 인식함에 따라서 우리는 파동함수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해석의 편의함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보름규칙이라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름규칙은 양자역학을 이루고 있는 주 법칙 중 하나로 속성 x가 추정될 확률은 파동함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동함수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보름규칙 또한 간소화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모든 효과들이나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단함에 비해서 아직은 그리 많이 연구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베이지안 양자역학이 그저 모델에 불과하는 점입니다. 아직 모든 물리학자가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거시적 차원에서의 미시적 해석이 기존의 양자역학보다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조차 양자역학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양자역학, 즉 수학과 과학을 통합한 베이지안 양자역학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실험을 가행한다면 우리는 양자역학, 즉 미시적 세계에서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반도체 기술과 같은 기술도 더욱더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지안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베이지안 통계학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과는 조금 꽤나 동떨어져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계 4대 통계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서 연도별 베이지안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걸 믿든 말든 그만큼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베이지안 통계고 그만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이지안 딥러닝의 위치입니다. 베이지안 딥러닝의 위치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의의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딥러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고자 하면은 입력값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 가중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다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딥러닝 모델을 100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베이지안 딥러닝을 사용할 경우 한 개만으로 이 100개의 데이터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 1당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맹신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지안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이지안 딥러닝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안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지안은 여러 분야에 굉장히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물 통계, 인과 분할표, 의사결정 이론, 공간 통계, 모형 선택, 신호 처리 등등 활용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한데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만큼 그 활용 분야도 넓고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통계입니다. 베이지안의 통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이지안 통계는 일단 통계학의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베이지안 통계의 미래와 발전은 통계학 그 자체의 발전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미래의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발전을 할 텐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중요한 변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베이지안 통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베이지안 통계학에는 주어진 과제들도 분명 많지만 베이지안에 있어서 미래의 데이터 사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20세기까지는 실수와 벡터 형태의 자료만이 통계학자들이 분석해야 할 자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훨씬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주어지고 있죠. 함수, 행렬, 이미지 문서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통계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복잡한 자료 형태에서 주변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은 베이지안 통계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에서 통계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미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아마 갈수록 통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학은 이제 인류가 가져야 할 필수 교양이 됐고 덕목이 됐으며, 웬만한 통계적인 내용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게 되는 미래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